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편 여러분. 머리 한번 넘기고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입니다. 토요일 강마 한대건의 음전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실용화 창판은 선출이 워낙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버 스페셜 기능은 좋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갖고 나왔고요. 7번 합니다. 7번 놓고 11 줄여. 2위로 그들을 10번 라운드를 봉 따르면서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 이거만 365등도 좋아요.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10번만 짱콩입니다.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 수영 조기를 계속 거듭하면서 앞에 자체가 나아져 있기 때문에 10번 놓고 2번 줄여. 3위 10번 2번 8번 속 안 좋아. 한번 토하고 갈까? 방송 중에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앞으로 막 쏟아갖고 토해버리면은 정말 난 대단한 예상가로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될 텐데.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토해보도록 할게요. 약간은 어수선하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경마장에는. 지난 대상 경주에서 33조의 대한마가 우승을 했지만은 강착을 당하는 사연에 대한 뒷얘기도 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 주가 지나가면 또 이제 까먹고 그때는 되게 억울해하면서도 물론 기억에 많이 남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매주 그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한국 마사일 사이트에 가시면 심판 리포트가 있어요. 심판위원들이 해당 경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인기마가, 예를 들면, 인기마가 입상권 지집에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달아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 재결위원들에 대한 그 평가가 많이 써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기술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낯익은 기술이죠. 예상가들한테는. 이준철 기술하고, 48조의 기술입니다. 면허 정지 받았어요. 4개월. 네. 그것 때문에 좀 얘기들이 참 많은데, 다른 예상가들의 UCC 방송을 보니까 그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과는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직접 취재에 들어가서, 기술협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제 사람들 직접 만나서 들었을 때, 기술들의 의견도 듣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직접 들어서 만나봤으니까.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준철 기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저희 동료들, 예상가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특집 방송을 한번 찍어볼 생각도 있는데, 굳이 돈 안 되는 일에 에너지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제 보도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은 없죠, 사실. 내가 정식 기자도 아니고, 나 시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취재 기자는 뭐냐면, 예상지 회사에서 이렇게 서류 넣으면은 마사회에서 내줍니다. 이 예상지 업체에 대표하는 기자는 얘다. 한대건이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명칭 하나 던져줘요. 그럼 그거 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인성에 대한 거를 테스트 받는다든가, 면접은 봐. 면접은 보는데, 별거 없어. 예. 한국 마사회의 보안팀이 면접을 보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지가 멀쩡한지 보는 건지 아니면은 잠깐 그렇게 한 5분 10분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죄 기록 없고 그런 거 뽑아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진실과 왜곡된 얘기들이 자꾸 전달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떨 때는 열통이 터집니다. 예상가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저거 안 갔다. 저 안 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사적인 자리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이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이제 동영상 복귀를 한다든가 그 경주를 이제 시키고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역시 예상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재에 들어가서 지난주 얘기고 아니면 그 지지난주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물어봅니다. 친하니까. 예. 슬쩍 던져서 물어보죠. 왜 그랬어? 알죠, 다.
그런 얘기들. 물론 그게 변명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대부분 들어보면 한 90% 이상은 수긍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로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 예상가 전문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사회가 그만큼 더 공명정대한 경주를 펼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사회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간 1차적인 것은 그것을 말을 하는 캐치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을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때마다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알고 싶은 분들은 왜 뭐가 잘못된 거야?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든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특집 방송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는 이번 주에 경마만 잘하면 됩니다. 경마만 적중하면서 펄펄 날라다니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좀 들어가서 기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뭐 무슨 뜻이냐면 부산에서 돌아온 기수들이 많이 있죠. 뭐 이혁 기수라든가 김동수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 또 기승전결했던 기수들도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약간 기수들의 분포도는 나쁘지 않아요. 예. 이제 세영이만 돌아오면 되죠. 문세영 기수만 돌아오면 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문세영 기수는 올해까지는 계승할 예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내년부터 쉬어야지. 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지칠 때가 되지 않았나 세영이가. 예.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예.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을까. 잘 쉬고 다시 한번 멋진 모습으로 문세영 기수는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더 기대가 되고요. 좀 쉬어야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너무 열심히라는 좀 그렇고, 내가 너무 빠듯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토일 있으면 토요일은 주말 좀 쉬고 재충난 한 다음에 월요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되죠. 또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은 어디 그게 됩니까? 나가서 또 일해야 되지. 쉬는 날도 아르바이트 뛰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남들 쉴 때 여러분들은 뭐 일요일까지 경마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 너는 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차피 수요일, 목요일 날은 뭐 마사회 취재 들어가고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 월요일, 화요일 날도 하루 종일 앉아서 엉덩이에 진물 날 때까지 엉덩이에 똥꼬에 땀 날 때까지 동영상 복귀하고 준비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여러분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막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왜, 뭐, 학교가 40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겠어? 가서 고추도 한번 보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하도 이제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으니까, 방송 이렇게 드라마를 원래 안 보는데 잘 틀어놔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이 왜 아줌마들이 이렇게 드라마에 빠지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동안은 아무 생각을 안 해. 아무 힘든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경마장에 즐기러 나오시는 건데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다음 주에 경마가 기다려지는 그런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만 하고 안 할 게 경마가 아니니까 다음 주에 또 경마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만약에 실패했던 경주마가 있다면 그 말이 불과 2, 3주 만에 나옵니다. 한 달 안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너무 지금 그래 오늘 아니면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만 무식하게 경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앞에 얘기하는 얘기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사람 살아가는 얘기니까 한 길 듣고 한 길로 오시면 되고. 여러분 또 뭐라 그러시겠다. 그냥 빨리 경주 얘기나 좀 하지. 저 새끼 또 지랄이네 그러실 것 같은데. 들어가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오늘 취재 들어갔는데 기수협회도 그렇고 뭐 달라진 게 있나? 어쨌든 48조는 머리 아파 생겼어요. 이준철 기수가
면허정지 4개월로 당했으니까 주전 기수였는데 기수 선정에 상당히 에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할게요. 3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3, 8, 10, 12. 그중에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요거는 대건이가 좀 자신 있다고 하더라. 그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부활했죠? 장안의 화제. 아닌가? 남한의 화제인가? 자, 한다그래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봤어 코너의 주인공은 이찬호입니다. 우리 찬호. 참 말이 없어. 예. 말은 없는데 이건 좋아해. 그냥 이거는 거의 죽음이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사단이 좀 낫죠. 뭐 아픈 얘기 자꾸 꺼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찬호 기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에 지금 연루가 돼 있죠.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직도 그 일 때문에 마사베의 관계가 좀 껄끄럼해요. 그러니까 확정이 난 건 없습니다. 이찬호 기수가 한동안 경마장을 떠나있던 것도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었었고요. 지금도 구속 적부심으로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재판소에서 잠깐 유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마사베가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이찬호 기수는 홀가분하게 완벽히 그냥 기수로만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뭐 사실 관계라든가 아니면 마사베에서 용인을 안 해주면 이찬호 기수는 기수 생활을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수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판가름이 난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이찬호 기수 같은 젊은 기수가 한 번의 실수로 뭐 누구한테 얄조를 해서 뭐 경마를 뒷돈을 봐서 승부조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 아직 나이도 한참 어린 친구가 뻗어나갈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면 한동안 못 나왔었죠, 이찬호 기수가. 나는 참 안타까울 것 같다. 왜? 이찬호 기수가 상당히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죠. 신인 기수 때부터 상당한 기술을 보여왔고요. 거의 뭐 문세영에 준하는 대학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뭐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어쨌든 이찬호 기수는 아직까지는 결정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기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모습을 최근에는 너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칭찬 안 해주지 않을 수 없는데 말수가 적어. 그래서 항상 물어보기도 좀 까다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실상 얘기를 해보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솔직하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오늘은 만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찬호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 중에서 한 마리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는 마필 4경기 출전하는 4번마 나스카이별이에요. 아마 당일날에도 현장에서 상당한 인기도가 주목이 될 것 같고 8전 동안의 빵빵이죠. 한 번도 우승도 못하고 준우승도 못하고 근데 매번 다소 인기권으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달, 5월달 경주 때부터 이 마필 도입될 당시부터 혈통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부마 쪽이 괜찮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혈통이다. 뭐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못 들어오는 혈통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도입이 되면서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전에서는 불빵이야. 그래서 거림이 안 나와서 고전을 했었는데 계속 올라옵니다. 뭔가 이렇게 취입을 하고 뭔가 꼬불작꼬불작 거리고 조기제도 모습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7월 29일부터는 인기마로 등극을 하게 되죠. 7월 29일 경주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아마도 이제 결선 전방 350m 지점에서 채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날 경주에서 7월 29일 경주였었는데 그게 좀 영향도 있었고 발주도 좀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경주가 좀 많이 꼬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9월 8일 경주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정말 박빙의 차이에서 4분의 3마시를 지면서 3착으로 내려앉게 되죠. 말은 괜찮아요.
뛰는 모습을 보면은 뭐 이번 경주가 원체 느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문제가 크지만 않다면 전개도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라서 뭐 우승 후보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편성도 잘 골랐기 때문에 4등급은 충분히 벗어나겠죠. 혼합군의 외산 마필입니다. 혼합군의 4등급은 바닥이죠. 최하위 등급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건 내 개인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찬원 기수가 중요할 거 아니야. 이찬원 기수도 말은 뭐 괜찮대요. 지난번과 다름없이 마필 상태도 좋고 일단은 뭐 준비를 착착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잘 골랐고요. 레이스가 잘 풀릴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4경주에 출전하는 사마 나스카이별 뭐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충분히 입상권 선정 가능한 만큼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별표 3개인가? 네, 체크해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마 나스카이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5경주에 출전합니다. 6번마 우정의 향기죠. 역시나 외산 마필이고요. 이 혼합 4등급 경주의 신마 경주입니다. 상금 많이 주죠. 예, 신마 장려 정책으로 상금을 4천만 원 정도 줘요. 다른 경주보다 좀 욕심이 날만도 하고 출전하는 이번 주에 외산마들이 상당히 좀 잠재 능력이 상당히 강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어요. 뭐 5경주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본예상에서는 더 풀어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6번 우정의 향기만 놓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었고 선두권 가다는 순발력에 직선에서는 거리차를 더 벌리는 와중에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이 있어서 좀 힘이 빠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위권에서는 견인력 보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검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5경주 전체적인 편성을 보면 우정의 향기가 뭐 선행을 주도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강자들이 현 등급에서 나름대로 거론을 보였던 마필 뭐 절대적인 강축이 또 있고요. 또 주행검사 모습도 따라가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던 마필들이 있어서 우정의 향기가 포지션이 괜찮아서 아주 버릴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만만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찬원 기수도 조교 때는 아직 어린 티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100%가 들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다듬어지면은 더 나아질 마필이고 띄워주는 마필인데 뭔가 100%는 아닌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경주인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면서 이 마필이 얼마나 튈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뭐 또 복병가들 좋아하시니까 또 이거 놓고 막 조진다 지진다 막 그런 거 하실 텐데 때가 아니야. 이번은 때가 아니고 다음에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온 마필 8경주에 출전하는 시오마 피닉스 울프입니다. 오늘 신마들 참 많이 얘기해준다 내가. 이것도 혼합 4등급에 상금 많이 주는 경주고요. 이 마필은 좀 평가가 좀 틀려요. 워낙에 여유가 있었죠.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시종일관 뭐 여유를 보였다고 할 정도로 1분 2초 2를 뛰었는데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선두권에 가담도 되고 제어만 하면서. 그래서 이찬호에서 만났을 때도 이건 꽤 뛰겠던데 이렇게 제가 농담을 했을 정도로 말을 했는데 이찬호 기수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마필이고 조교 때의 모습도 칼칼해서 당장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경주가 한대건한테는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에 마필 하나 골라드리는 건데 시오마 피닉스 울프 저 역시 이번 경주에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건 어디 가서 얻을 수가 없다고 몇 번을 얘기했으면 드리는데 제가 직접 이찬홍에서 만나고 왔고 직접 들은 얘기로 전해드리는 물론 신마들은 모래를 맞는다든가 경고 조건이 바뀌면 또 기복을 보일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되지만 기본적인 사이즈라든가 조교 때의 모습 또 기수의 평가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인 8경주 시오마 피닉스 울프 당연히 배팅권에 포함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찬홍에서 만나봤어요. 세 마리 마필 말씀드렸습니다. 4경주의 4번마 나스카이별 체크해 놓으시고요. 5경주의 6번마 우정의 향기는 조금 그렇고 8경주의 시오마 피닉스 울프는 역시나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잠시 후에 본 예상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봤어 코너 마무리하고 토요일 경마 본예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이거 재밌죠? 예. 오늘 제가 기수표에서 이동진 기수, 제가 좋아하는 기수죠. 아,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동진이만 보면은. 아, 나 동진이랑 얘기하면 되게 기뻐. 동진이가 또 이렇게 이동진 기수가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아직 어린 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나만 그렇게 생각했지, 뭐, 동진이도 이제 성인인데, 뭐, 어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동진 기수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출장 중에 방마가 됐죠. 이마필이 경주도 뛰어보지 못하고 출전 제외가 됐습니다. 한 달간의 승부처였었고요, 이게. 좀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좀 취소가 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난주에 바로 이게,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 방마가 됐습니다. 보통 이게 방마가 된 마필들은 사실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지멋대로 막 뛰어서 이제 악벽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막 방마돼갖고 어디 부딪혀갖고 막 펜스에 부딪히는 놈, 별짓거리 당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방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죠? 그런데 만나본 이동진 기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의 말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지난번에 준비한 것만큼, 의외로 또 한 주가 더 딜레이 되니까, 더 나아졌다라는 느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 역시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배당판에 인기가 필긴 하지만, 지금 원더풀 딕시가, 상대마로 팔리는,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일마 금화킹덤은 약간 둔한 나필이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거리는 늘어나서도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원더풀 딕시가 조금 더 경주의 전개 요건도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도 좋대. 말 좋은데 못 살 거 뭐 있어. 자, 일반 금화킹덤도 마찬가지죠. 데뷔했을 당시에 입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괜찮은 마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편성이 조금 강하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의외로 뚝심 있게 올라왔죠. 끝걸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그래서 9월 1일 경주에서 상당한 배당을 이끌면서 인기 1위마로 팔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는 참패죠. 3차가 했다는 건 참패입니다. 그러니까 뭐 4분의 3마신을 졌든 2분의 1마신을 졌든 진 거니까 어쨌든 간에 박빙의 승부에서 외곽 게이트였었고요. 죽음 일권 전개하고 나서 늑발동이 걸리면서 아쉽게 석패를 했습니다. 아마도 당일날 현장에 가면 이마필은 뭐 인기 1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필이 뛰는 걸 보면 항상 이렇게 늑발동이 걸리는 늦추위평의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금화킹덤이라는 마필이 정말 자신의 걸음으로만 우승을 거머쥐면서 아, 저거 정말 센 말이구나, 이런 느낌까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늑발동이 걸리니까 이것도 여차하면 또 1번 게이트에서 막 진로 막히고 막 모래 쳐맞고 하면 또 못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노파심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유승환 기수도 조교를 해보니까 약간 둔한 거죠, 말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마필을 지난번에 타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둔한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유승환 기수 인기마로 팔리고, 또다시 한번 욕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능력은 괜찮아요. 끝걸음은 있지만, 안 될 만한 마필도 아니고, 견뎌력도 충분히 있는데, 늑발동은 항상 쥐약이야. 그래서, 당연히 주로의 파악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번을 놓고 공략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있다. 뭐 안 될 건 없지만. 지금 원더풀 딕시가 충막감은 더 낮고, 의외의 마필들이 많이 있죠. 이번만 거몽은 주행검사 모습에서 보면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경주가,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지만, 1분 2초 9가 나왔는데, 사실 이 주행검사에서 합격한 마필이 전부 다 앞말입니다. 뭐 보통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앞말들이 뛰는 경주는 좀 더 약하다고 보고, 또 앞말들한테는 핸디에 이점도 주고 하는 거 이유가 순말과 앞말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검사에 뛰었던 마필들의 능력들이 정말 좋았느냐, 이걸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더 뛰어줄 가능성도 있고, 만나본 박병일 조교사도 뭐 간단합니다. 오케이. 박병일 조교사님 표현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보여줄 거는 더 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선행이라는 강공작전이 이번 게이트에 통할 수 있느냐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뭔가 조금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워낙에 기대들을 많이 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사마 드림머니는 순발력이 좋죠. 감량 기술이 문성혁 기술을 개선하면서 자그마치 50kg, 마이너스 5kg가 빠지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인 기수들이 할 수 있는 게 선행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한 3kg에서 5kg 정도를 더 빠진 상태에서 말을 타니까 뒤에서 뭐라고 지랄을 하든 말든 그냥 안만 보고 그냥 주가를 밀어서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사마 드림머니가 뭐 능력이야 지금 보여준 게 상당히 미천하고 그러면 안 나오는 모습이었었지만 선행이면 또 몰라요. 그 신마들은 모래를 안 맞고 주행을 해버리면 의외의 또 변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행을 갈 여지가 있고요. 2번 뭐 검원과 아니면 뭐 원더풀 딕시아 외곽이니까 감아서 선행권에 가다 붙이겠지만 4번과 2번의 선행 싸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의외로 5번 룰즈 2000이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끝거름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마신차는 좀 많이 나면서 이제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탔는데 이 실전을 경험했다는 이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똥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왜 똥 얘기가 나왔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왜 똥 얘기가 나와고 기다려. 어쨌든 한번 뛰어본 놈이 좀 표현이 좀 안 맞는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가두절미하고 한번 뛰어본 놈이 낫다고 봅니다. 룰리천 버리진 않겠고요. 7번만 스피드 흥룡은 솔직히 좀 많이 좀 무뎌요. 그래서 좀 실제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준비가 된 느낌은 아니어서 전부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1경주는 자, 심은 원더풀 딕시는 충막감이 맞습니다. 이거는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데 경주가 늘었던 뭐 지난번에 방망이가 되든 상관하지 마시고 1번마 긍하킹덤, 2번마 거몽, 3번 드림머니, 5번 룰리천 이런 마필들을 좀 포괄적으로 체크를 줬다가 현장에서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당판이 아마 1번 긍하킹덤과 10번 원더풀 딕시가 한 2배에서 3배 최저 배당을 형성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까지 한번 확인하고 영 아니다 긍하킹덤이 줄어도 조금 또 비 온다는 소식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한번 과감하게 배당을 눌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땡기는 마필은 엄마 룰즈 2000이에요 사실. 이거 냄새가 나는데 인석이 형 이렇게 많이 때려. 데뷔전 때는 꼴찌하고 말을 만들어갖고 승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엄마 룰즈 2000 사실 조금은 더 땡기는 마필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뭐 어디까지나 내가 뭐 내 꼴린 대로 하는 방송이니까 내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야. 설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앞필들. 사실 인기권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2마리가 독보이죠. 3번마 IBS 킹과 5번마 스피드 황룡. IBS 킹은 2세마리예요. 상당히 뜁니다. 지난번 경주 때의 모습을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아직은 검증이 안 돼 있던 피렌체이라는 신마와 경합을 하다가 끝걸음이 월등하게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실전에서 가능할 볼성을 보였던 걸음 자체가 솔직히 데뷔전 때에는 편성이 워낙에 약했었고요. 지난번에 창파를 이겼는데 지난주에 창파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마필이 못 뛰었다고 볼 수 없고 또 1분 00초1을 끌었는데 이번엔 1300 도전이에요. 뭐 선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마필들이 전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다 하더라도 얘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IBS 키는 선행을 1순할 수 있는 마필이고 승급전 1300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5번 스피드 황룡이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안쪽에 최적 전개를 이끌어내면서 한 발을 썼어요. 잘 쪘죠. 걸음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56으로 올라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연 지난번과 같이 최적 전개를 이끌어내서 한 발을 쓸 수가 있느냐. 저는 상대를 보니까 웬만하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워낙에 상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형인 1번마 샤나오라든가 7번 한센바로우즈 뭐 이런 나피들은 뭐 선행형에 가깝죠. 한센바로우즈는 뭐 극단적인 선행형이고요. 근데 지구력에 있어서만큼은 워낙에 없는 마필들이니까
IBS 킨이 3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서 선행을 성공을 시켜버리면 얘들은 뭐 경합하다가 자포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오버 스피드 확률이 얼마만큼 내 포지션을 찾아서 자리를 잘 잡는가 관건이지, 부담량 56이 발목 잡을 여지는 있지만 상대방들이 원체적으로 없어요. 이걸 또 인정 안 하자니 좀 그렇고, 애매한 6번만 조선왕자 거리를 줄였죠. 그리고 낮은 것 같은 그 글로리본. 근데 이건 진정한 똥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피를 가지고 몇 번 승부를 했다가 개차 많이 났는데, 하위군에서 창성 럭키를 이길 때만 하더라도 편성이 개였었고요. 지난번에 9월 8일 경주에서도 나는 이 마피를 굉장히 안 좋은 마필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추열이가 타면은 말이 바뀝니다. 그 제가 장추열 기술을 칭찬을 하는 이유가, 좀 지구력이 부족한 마피를 선입권에 갖다 대놓고 때리는데 추열이가 타면은 더 뛰어요. 이게 뭐 기술이라든가 기술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추열에서 만났을 때도 별거 없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유심히 보니까 편성으로 보면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배당이 나온다면 이 마필 정도가 나아질 것 같고, 실버 스페셜 라이트도 박상에서 만나보면 컨디션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해요. 선입권에 가담이 되는 마필이니까 이 마필까지도 복병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그랜드 돌풍은 다 뛰었죠. 예,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지난번에 레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풀렸고요. 예, 선행을 강공작전으로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마필들이 능력이 워낙에 없으니까 못 올라오니까 그대로 버텨버렸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 선행도 쉽게 나갈 수가 없고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항상 걸음이 이렇게 좋았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하위군에서나 통하지 5등급에서 바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필은 뭐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3마 안마 IBS 킨, 5마 스피드 왕릉, 뭐 두 마필은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그 뭐 글로리본이라든가 실버 스페셜라이트가 배당권으로서는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투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열만의 앞에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별거 없죠. 현 등급에서, 국산 5등급에서도 삽질을 하면서 기복을 보였던 마피들의 접전 경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는 좀 레벨 차이가 나는 마필들과 싸우다 보니까 아예 뭐 그림자도 안 보이고 졸졸 펼쳤던 마필도 나도 이 정도에서는 쓸만해! 이러고 한번 명함을 덤빌 수 있는 편성을 골라냈고요. 기존에 잘 뛰었던 인기 마필도 지난번에 편성 덕분에 온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닌데, 곧잘 뛰었다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마필에게 막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맞거나 하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마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잘 뛰긴 했지만은 능력으로 뛴 게 아니다. 편성으로 이긴 거다. 인기권이라고 해서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안고 갈 건 또 안고 가고, 최근에 바닥을 기었다고 해서 절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은 편성만 고르면 옵니다. 자, 그러한 편성에 딱 걸린 마필 한대건 노려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만나볼 기술을 만나봤고, 만나볼 조교사들 다 만나봤고, 복귀하려면 복귀했고, 한대건이가 분석할 내용 분석 다 했습니다. 현장 컨디션만 보고 한대건 현장에서 깔끔한 마번으로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내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무통장 문자도 아직 3경주예요. 가급적인 무통장 신청도 많이 부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상만 나스카이비어. 조건이 좋죠. 여기서도 못 오면은 얘는 갈 곳을 잃어. 또다시 약탈 편성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기회는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팔리는 마필들이 있어요. 일본 스토로리아는 마방도 뭐 이적을 하고, 이 마필은 싹수가 없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싹수가 없는 마필은 아니고 힘이 차면서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데, 만나본 이역 기술을 보면은 약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에서 한 88, 90%
이 정도는 되는데 힘이 차 있는 단계예요. 힘이 차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입상 정도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힘이 차 있어서 잘만 풀리면 해볼만 할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강하고요. 다소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죠. 조교 때보다 실제로 덜 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나는 이혁기수의 1번 게이트는 너무 무서워. 혁이는 이런 말 가지고 또 선행까지가. 경주가 원치 애들이죠. 그러니까 선행마가 누군지를 골라내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시범은 맨하탄 뮤직이 주구장창 선행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1번과 위닌 어빌리언과 함께 선두권을 공략할 여지가 있지만, 1번 게이트에서는 그 마필들, 지구력이 없는 마필들의 포지션에서 가장 유리한 경주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뭐, 스토리야, 아예 버리진 않겠습니다. 이 뭐, 드림 영천은 이 영천시청의 마필이죠. 영천 경마장 때문에 영천시청에서 말을 몇 마디 넣어놨어요. 드림 영천도 있고, 하여간 영천 뭐 되게 많아, 영천 시리즈가. 어쨌든 그러한 마필들이 조금 더 잘 뛰어낸 마필은 없는데, 잘 뛰었다가 좀 기복을 보는 마필도 있고, 드림 영천도 지난번 경주 이후에 휴양이에요. 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뜰말입니다. 예, 분명히 뜰말이에요.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한 50%만 올라왔고, 나머지 50%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한편은 다음 경주 때 한번 제대로 노려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릴 거예요, 아마. 말이 없으니까 팔릴 여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여요. 3번 파이널 에센스는 주행 검사만 좋죠. 실제로 들뛰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미치저가 한번 앞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닌데. 조현별 기수가 기습적으로 한번 선행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병 마필로는 가져가겠고요. 3번 나스카의 태양은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충막강으로까지 거론할 수 있는 마필이고, 요즘 최근에 완전 미쳐있는 마필이 7번 올드 체이서죠. 이건 뭐 26조 안혜영 조교사가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 예. 10전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개바닥을 기던 정말 바닥바닥에 꼴찌만 하던 마필을 우승과 준우승을 최근에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말만 보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예, 느낌상. 항상 늦추입이죠. 항상 늦발동의 늦추입. 그래서 이 마필을 3착을 하고 2착을 했던 권성원 기수가 상당한 말을 많이 타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배닥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마방에서도 이제는 승급을 해야 되니까 노련한 기술을 불러들이죠. 임기영 기술을 불러들여서 지난번에도 편성 약차팀에서 한 발을 쓰면서 우승을 합니다. 자, 부담 중량은 올라갔고요. 53.5에서 지금 56kg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 친구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어차피 늦발동에 걸리고 취입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상대마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마들도 어차피 똑같아요. 늦추입하는 말들이에요. 뭐 선행을 갖다 버티는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늦추입을 해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다. 나도 꺾고 싶지. 3번 나스카이벨의 7번 올드체에서 맨날 개늦발로 올라오니까 이거 대끼리 깨질 여지가 높아요. 아니 깨질 여지가 높다는 보다 깨질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7번 5대 체이서가 56kg로 무조건 버릴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8번 메갈리오스는 지난 8월 26일 경주에 채찍을 놓쳐요. 그래서 열러벌레 타기를 했는데 조교 때 모습 보면은 나아져서 이게 예전에도 가라쿠가 있었거든요. 또 마방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겠고. 맨하탄 뮤직은 1700에서 1300으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뭐 강공 의지는 당연히 있죠. 근데 1000m가 좀 더 낫죠.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라서 배당은 나올 수 있고요. 실버 위니머 어빌리언이 이게 들어왔으면 우리 한구라였죠. 지난번에 이게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바닥바닥 기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잡아내갖고 진짜 추천을 해드렸더니 1마시는 깨지고 자빠졌다. 이게 승부욕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어쨌든 간에 변화는 왔어요. 근데 변화는 왔는데 그렇게 변화가 크지가 않아. 얘가 결선선 전방에서 지난번 경주 때 승부가 걸려서 최선을 다하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잡혔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는 이게 좋아져서 이만큼 뛴 거거든요. 근데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단점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마방이면 이걸 안 갑니다. 다음에 조금 더 편성 약해졌을 때이지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우머 정문 스카이는 만나본 김태훈 기수는 조교 때보다 주행검사 때보다는 조교 때의 모습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변수의 요인은 되겠지만
주행검사도 너무 늦발동을 하고 발주도 막 외출 기대면서 나오고 지랄 연병이야. 그래서 뭐 발주 연습도 상당히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떨지 끝걸음이 있는 마필이니까 이런 마필도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요 3번 나스카이별을 놓고 7번 올드체이서가 최저 배당이긴 한데 이 막권도 깨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 조건상으로는 그렇지만 관심가들의 마필이 맞아요. 1번만 스토리아, 3번 파이널 에센스, 뭐 8번만 메갈리우스, 10번 정문 스카이. 저는 이 1번, 3번, 8번, 12번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은 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꼭 뭐 이번 경주를 끝으로 못하는 마필들이 아니니까 차후 경주를 대비해서라도 1번, 3번, 8번, 12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은 현장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줬다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영 아니다 싶으면 4번, 7번을 추천할 것이고요. 도저히 이 분위기에 이 정도 상태에서는 안 된다 싶으면 4번 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1번, 3번, 8번, 12번 요 안에서도 공략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한 경주.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마피. 바로 우정의 향기.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굳이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뭐 쌍대가리 정해져 있죠. 1번 가온킹. 제가 오늘 뭐 유승환 교수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유승환 교수는 복 받았어. 왜요? 야, 단아까가 탈 거를 승환이가 지난번에 기수밖에 하고 타고 대가리 오니까 또 타나나? 네. 개인 사업자예요. 네, 기수들은 돈을 벌죠. 우승을 하면은 몇 프로, 뭐 조교를 하면 또 얼마, 뭐 이렇게 받는데 우승하면 자기도 기분이 좋지만 돈을 법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마피를 탈 기회를 얻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수들은 명마를 만나는 것도 어떤 그 기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피들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마방에서도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까지 않습니다. 굳이 뭐 잘 타는데 왜 까? 그잖아요. 단아까 기수는 그래서 지가 안 타고 유수환 기수 타는 바람에 말 한마디 뺏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뛰었죠. 뭐 선행을 나서자 뭐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겠지. 이게 못 오면 그냥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이게 못 오면 말이 안 돼. 이경주는 뭐 가온길은 그냥 왔다. 쌍대가리로 그냥 왔다. 쌍은 또 깨지면 어떡하지? 어쨌든 왔어. 1, 2차 안에 무조건 와. 1번 가온키는 체크해 놓으시고 3번 글로벌 캡틴이 주행보다 상당히 모습이 좋았어요. 뭐 장초에게서는 어린티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장초에게서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찝찝해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9번 골드해머가 문제죠. 이게 주행검사 때에도 늦발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역시나 실전에서도 발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끝걸음은 정말 많이 남아요. 놀라운 탄력을 선보여주죠. 이게 그래서 조금 찝찝한 맛은 없는데 버리기는 아까워. 현장에서는 1번을 놓고 3번, 9번이 아마 최저 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팔릴 여지가 높습니다. 다 좋았기 때문에. 골드해머가 좀 불안한 것도 있지, 사실은. 늦발동할까봐.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늦발동하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변이 나온다면 이번에 트리플 칸과 뭐 6번과 우정의 한계인데, 다른 마피들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8번 더더비도, 이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이동환 교수가 이걸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 상태가 좋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성적은 개바닥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동환 교수가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선행을 못 가죠. 뭐 1번마 가온킨이라든가 2번마 트리플칸, 6번마 우정향기.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다 누르고 더더비가 나간다?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선행을 굳이 안 나가고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니까 발전 가능성이 띄워준다면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탔던 이동화 기수는 역시나 취재 들어갔을 때 말은 싹수가 있고 컨텐츠 좋다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사고를 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1번을 놓고 하시는데 3번 9번 최저 배당 얘기가 몇 번인데 어쨌든 간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다 잘 뛰니까. 2번이 나온다면 2번만 트리플 칸과 6번만 우정의 한기 쪽보다는 8번만 더더비
뭐 이런 마필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싶으면 동방지주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경만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9마리 마필들이 출사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센 편성은 아니죠. 혼합 4등급의 핸디캡 경주다 보니까 2세마라고 해봤자 뭐 마이티윙 정도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사실 데미지 뛴 거를 보면 마이티윙은 한두 번은 더 뛰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감량이 있고 하니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믿음을 주는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좋기는 국산 마필들이 좋아요. 3호 과천간사라든가 3호 킹메신저. 킹메신저도 뭐 큰 능력은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쥐어짜면서도 걸음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죠. 타조에 있는 김현정 기수가 말 잘 타니까 18조에서 다시 한번 기생할 기회를 줬고, 부담 용량은 3kg가 올라갔지만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자, 3번 과천장사는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은 혼합군 경주로 선택을 한 건데, 아무래도 선행을 가면은 더 띄워준 건 맞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갔고, 선행을 가니까는 마신차를 벌릴 정도로 조금 더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최근 모습은 상승된 것 같아요. 승급전이라는 핸디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유궁화 스타 플래티넘은 사실 공백기가 있죠. 뭐 질병 때문에 공백기가 있는데, 이 마필은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거 말씀을 못 드리겠어. 상당히 큰 비하인드라서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 마필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는데, 저는 6월달에 나왔다 하더라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웰빙조이도 지난 7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예요. 컨디션 조율을 하기 위해서 줬다고 하는데, 만나면 이역 기질 평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인기권의 마필들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5번 마이티윙을 한두 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놓고 2번, 3번, 6번인데 3번 킹 메신저가 그나마 좀 충만은 낫지 않느냐. 여러 방은 못 살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좀 압축된 마법으로. 물론 현장에서 3번 과천장사가 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린다면 4번을 놓고 해도 방어를 해도 효과가 있지만, 3번 킹 메신저가 충만을 바뀐다면은 크게 영향가는 없기 때문에 구멍수 압축, 구멍을 줄여서 공략을 해야지만 환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구멍수 압축으로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상금은 7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약간 드러났는데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3번 독도지기는 뭐 지금 오전 동안에 3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은 마필입니다. 뭐 강자팀에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워낙에 잘 뛰어주고 있죠. 근데 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발이 이렇게 좀 안 좋아서, 발이 짚는 게 안 좋아서 어느 순간에는 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장거리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뭐 지금 뭐 하이공 경주고 단거리 경주니까는 뭐 충분히 재능을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조금 찌른 지세가 이쁘진 않아. 오겠죠, 뭐 웬만하면. 3마 엘카도 2착 승급을 하는데 지난번에 독도지에 3마신을 줬는데, 만약 4kg 감량이 있어요. 물론 독도지도 53.5kg지만 감량이 있는 만큼 지난번에 또 못 뛴 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3번, 4번에 재판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한 건 없다. 6호가 칼리오페는 지난번에 특별경주 나가서 꼴찌한 거지 계속적으로 선두권을 운영을 하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좀 기복이 있어. 왔다 갔다 하는데, 뛰었던 마필들이 강하지도 않았었고 좀 찝찝한 맛은 있는데, 그래도 뭐 상대마로서는 손색이 없어 보이고. 문제는 일본 해우죠. 지난 8월달 경주 이후에 공백기고요. 얘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해우가 4번의 우승을 차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자신이 나서서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을 했을 때 최상의 경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게이트가 1번 조건. 발주는 뭐 독도지기도 빠르고 뭐 엘카도 느리지 않고 칼리오페도 빨라요. 그런데 해우가 느리냐? 안 느립니다. 게이트 1번 조건의 2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밀고 선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필 상태도 나쁘지가 않대요. 2역에서 만나보니까. 근데 좀 선행형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선행형이면서 지구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버리긴 아까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3번마 독도지기가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우니까 충만을 넣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한번 1번만 해우 단독선에 버티기를 한번 노려본다고 1번 놓고도 한번 뭐 언제까지 명마야 녹토지기가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 아, 나 이렇게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걸 너무 원하는 것 같아. 현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공격적인 막건 좋아하시는 분들 1번 해우 놓치지 마시고 노크 한번 해보시고 안정적인 거는 3번 독도지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근데 독도지기가 사실 지난번에 크게 여력이 없더라고. 난 한 10마신 차이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약간 찝찝해 사실 독도지기가. 이제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찝찝한 들은 건 없어. 들은 건 없는데 그냥 그래요. 자, 설계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1000m 경주거리고요. 오늘 후반부에 한대건의 승부처가 좀 몰려 있어요. 자, 그 후반부 승부처의 서막입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8경주.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마필도 있죠. CEO 피닉스 울프. 뭐 이 마필을 제가 노크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검증은 안 됐죠. 신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충만을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장 상태를 보고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상태는 좋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1번은 매직 로드, 3번 아르고 로켓, 뭐 9번 글치한 나무수, 10번은 럭셔리 F, 10번 에머리 삭스, 뭐 5번 까칠한 공은 되지도 않고요. 6번 프라우드 샘녹도 주행권사 모습 보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1번, 4번, 9번, 10번, 11번, 15번 이 뭐 인기권입니다. 이 안에서 끝이 날 수 있고 이 안에서 충마 선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10번 피닉스 울프를 충마 선정은 피닉스 울프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오는데 현장 컨디션을 본 이후에 결정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현등급에서 강단을 보였던 뭐 국산 마필도 있고 뭐 외산 마필도 있는데 그 안에도 과연 어떤 마필이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평가의 잣대는 이미 한대건은 정리했어요. 어느 마필을 이제 충만으로 놓느냐 딱 후보가 2명인데 그 2명의 후보 중에서 한 마리 시오마 파인 피닉스 엘프는 공개해 드렸고 나머지 한 마필이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경주를 잘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는 달라질 것이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8경주 메인 승부처고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여러분들 청취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 승부처 장사하는 경주야. 먹고 살겠다고. 승부처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만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이고요. 9마리 아필들. 우리 도끼. 같은 청담도끼가 있는데 청담도끼는 펄펄 날아다니는데 주먹도끼는 너무 힘들어. 똥말 됐어 지금. 이렇게 못 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난번에도 대불맨하게 깨지는 것은 정말 쥐약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편성이 굉장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도끼는 깨진 거예요. 걸음으로. 베스트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 뭐 귀에 찐득이 들어가고 경주 꼬이고 그러니까 마필이 계속 조교를 하면서 나아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꾸 경주가 꼬이고 페이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찝찝한 맛이 없잖아 있고요. KT의 조건이 좋으니까 선행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 이 마필 선행도 아니거든요. 버리긴 아까운데 충만한 놓기에는 찝찝해. 이번 라운로키는 노려볼 가치는 있죠.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고 이전에 라운로키가 잘 띄워준 경주는 전부 다 선행이었습니다. 예, 기록상으로 선행을 가서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번의 우승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을 가면은 꿋꿋하게 버티는 마필이 있고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와서 어부지로 버티는 마필 바로 그런 마필이 이번만 라운로키의 입장이었었죠. 항상 잡히는 거라고. 지난번 이후에 공백기가 있고 감량 기수인 이동진 기수가 개정을 하는데 다리가 좀 약했던 마필인데 다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이게 선행은 당연하거든요. 이마 라운로키는 선행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만 받아내면 의외의 변수될 수 있어요.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체크를 오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번 희망 포인트는 너무 늦죠. 늦추입이. 그래서 선두권이 좀 경합을 해서 무너지면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인데 과신할 수는 없겠고 7번 더지존은 레이스 자체를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능력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건 뭐 발주득발에 뭐 제대로 경주를 풀지를 못했으니까 잘 타겠죠. 근데 편성은 잘 골랐고요. 전기가 유리한 나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설마 킹엑스 플로잇은 예전 같지 않고 구마 샤라니 윈도 괜찮아요. 이게 전개가 선입권의 전개가 되는 마필이고 또 김동수 기수가 오늘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 오늘 김동수 기수를 만날 때 물어봤어요. 아주 죽겠지? 오랜만에 타니까 어디 막 숨이 여기까지 찼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쉬는 동안에 웨이트도 열심히 했는데 역시 이게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나 봐요. 예. 어차피 지난주에 출전하다 김동수 기수는 감각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 강공 오지를 보여줄 것이고요. 워낙에 뭐 능력 있는 기수니까 만나본 느낌도 나쁘지 않다는 사연이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노려보고 싶기도 사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라운로키나 구몬마, 샤런이면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이고요. 어떤 마필을 선정을 하든 간에 배당이 좋다면은 승부용주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2번, 9번. 이번 경주에 가장 중요한 마필들 체크해 줬다가 현장에서 누가 2번마 라운로키하고 9번마 샤런이면 한번 늘어보라는데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신다면 들어오면 대박이야.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 대간의 더바가 메인 소고초고요.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토요일 경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타경주입니다. 실버 창카는 뭐 선출이 워낙에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실버 스페셜 기능은 좋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갖고 나왔고요. 실버만 합니다. 7번 놓고 11 줄여. 2위로 그들을 10번 라운드를 따르면서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경주 출발해 11경주 이번만 365점도 좋아요. 안쪽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10번만 짱콩입니다. 지금 다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 수영 조개를 계속 거듭하면서 앞에 상태가 나아져 있기 때문에 10번 놓고 2번 줄여. 3위 10번 2번 8번 상당히 어렵죠. 기복형이고요. 어느 한 나필, 야, 내가 대가리야, 내가 머리야, 이러한 나필들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붙어올 만한 가치가 있고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런 경고 때릴 수가 없죠. 워낙에 기복형들에다가 마필이 뛰는지 안 뛰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컨디션은 좋은지 이런 것까지 알면 좀 나은데 모르면 이놈도 될 거고 저놈도 될 거고 복잡하게 되죠. 자, 한대건은 이번 10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 선정했습니다. 왜? 믿는 마필이 있어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을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충만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미 한대건의 마음속에 충만은 정해졌습니다. 후차권만 찾으면 돼요. 자, 그 후차권 현장에서 공개드리겠습니다. 물론 축구마다 공개 안 해드렸지만 어떻게 알렸죠? 모든 막고는 현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기로 넘어갑니다. 1800m 12마리 앞인데. 강축이 있죠, 뭐, 강축. 지난번에도 강축으로 팔렸고요. 7만 마스크. 아, 근데 왜 이렇게 뛰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지난번의 경주는 좀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깨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대상 경주로 섭렵하고 어렸을 때부터 왜 부산에 있는 강자들과도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던 이 마스크가 지난번에 깨지는 걸 보고 너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11전을 치른 마필이고요.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이니까 계속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편성도 상당히 약하게 만났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고 실은 마스크는 웬만하면 입상권의 한 자리, 우승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소리가 높다. 이찬호 기수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지난번엔 작전이 선행이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 뭐 다 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7번 마스크는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충마가 맞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후차권의 가관의 똥집이죠. 뭐 하나 딱 부러지는 말 필요 없어요. 3번만 컨저버티브는 잘 뛰다가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2월달에 거세까지 단행했어요. 물론 이제 뭐 질병도 있었고 상황도 좀 있었지만 괜찮게 뛰었던 마필이죠. 근성도 보였던 마필이고 조교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온 경주를
공백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거세까지 했기 때문에 당일날 체중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 당대골장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공백 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요. 엄마 3정 타핏은 50조에서 임기용 기수를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황금 비상은 최근 경주 모습은 좋긴 하지만은 2등급에서 바로 통할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승급전을 치르는 9번 금투사는 사실 지난번에 편성이 원체 약했었죠. 이것도 비하인드가 상당히 재밌는데 이번 그 주간에 조인권 기수가 대상경주 출전한다고 부산반 하나 갖고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에 대상경주 인기 1위마였는데 그래서 부산 기수가 올라오면 말을 한 4마리 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자기 바퀴를 안 뺏기겠다고 부산 기수들한테 4마리를 타게 해주는데 인권이니까 여러 마방에도 좀 제의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박병일 교사가 이 금투사를 타라고 했어요. 조인권 기사한테. 인권이가 안 탔지. 다른 말 타니라고. 그나마 이걸 탔으면은 무슨 상관을 벌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에 조인권 기수가 뭐 오래간만에 서울에 올라와서 조교도 해봤는데 이거를 뭐 나쁘진 않더라. 편성도 약한 것 같은데 선행 충분히 가겠던데 자기가 그렇게 평가를 해놓고서는 또 다른 말 혼란 탔더라고. 얼마나 아쉬웠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편성이 약했습니다. 해당 경주의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금투사는 선행을 갈 수 있었고요. 선행을 가니까는 뭐 올라오는 마필이 없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뭐 마스크가 직전에 다 넘어갈 여지가 있어서 사실 승급을 하면은 금투사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승하고 나서. 근데 또 말을 만들면 또 김동수 기수는 의외로 또 말이 괜찮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 마필이 뭐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각지 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좋다는 마필을 내가 또 귀가 얇잖아. 못 빼겠는 거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 판단으로는 안 돼. 아 너는 끝났어. 이번에 지난번에 선행 가서 우승했으니까 편성 낙체해서 그렇게 온 거는 네 복이야. 그래서 너 상위군 가면 한참 있어야 됐는데 또 뚫린 귀라고 자꾸 들리네 말이. 괜찮대요 말이. 참고해 보시고. 시마 스피드 오브 한센도 사연이 있죠. 지난 7월 28일 경주에서 이강석 기수가 폭주할 때는 편자가 빠지면서 편자가 꼬리에 꼈다고 해요. 그래갖고 자꾸 엉덩이를 치니까 거의 도주하듯이 이 스피드 오브 한센이 뛰어버렸죠. 그래서 이 비하인드는 기수를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못 듣는 겁니다.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죠. 아, 저 말이 미쳤나. 아니 왜 지 혼자 선행을 가고 있는데 자꾸 마시차를 벌리면 도망가.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막 이렇게 편자가 때리는 거야 나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덜미가 잡힌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프리트 하부 한세는 강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워낙에 졸전이라서 이 중량을 57kg를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개가 괜찮은 마필이니까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오면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오버 한세는 그런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 나니까 해주는 거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마스크를 중심권에 세워놓고 전개적으로 보면 오마 3정 타핏이에요. 왜냐하면 결정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선두권에서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 있으면 마스크가 다 정리해 줄 거고요. 그다음 3정 타핏이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딱 한 발을 쓰면 되니까 전개적으로는 오마 3정 타핏인데 은근히 내용 괜찮은 것들이 좀 있네. 정리해 볼게요. 7번 세워놓고 현장에서 약 오르겠다. 현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필이 내용이 좀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 컨디션 본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5번 3정 타핏은 정규적으로 괜찮아요. 3번, 12번, 9번. 9번 얘기하니까 뜨끔뜨끔하다, 내가 귀가 좀 얇아서 그래. 좋대잖아! 설계번 12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2번의 앞필들. 자,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예요. 제가 지난번에 때려 먹었던 한번 주링허우. 맛있었죠. 46.2배배당을 그냥. 이번 필라니케, 글로벌 뉴스, 빅이어 빼먹었죠 저희가. 로얄 파크 뭐 되게 많아. 되게 많습니다. 언뜻 보면은 누군가 글로벌 뉴스가 강추인 것 같지만 과연 이게 강추일까요?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죠. 내 말은 이제 전기가 자유로워졌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조교사도 있고, 지금 말 상태는 완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접근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마필의 전개라든가 능력을 조금 분석을 하면 이경주가 배당도 좋으면서 의외로 적중하기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준비할 건 뭐? 사인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죠. 사인펜하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한대건이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060-706-9999 나오고 있죠. 한대건이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인펜만 들고 오십시오. 사인펜하고 돈만 들고 오십시오.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12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말씀드리면 정리해볼게요. 3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3, 8, 10, 12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가 6경주. 조금 더 현장에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경마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한대건입니다.